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지현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6월 10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애플이 드디어 비전 프로를 공개했는데요. 시장의 호불호는 갈리지만 우리가 LG이노텍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지난 6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사우디를 방문해서 빈살만 왕세자하고 회담도 하고 그동안 불편했던 사우디와의 관계 회복에 일단 미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장은 내년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우디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미국 쪽에선 좀 필요했겠죠. 어찌됐든 이런 미국의 화해 제스처가 WTI 가격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다고 보고요. 유가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일단은 누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미국에 나쁘지 않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반면에 캐나다가 금주에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서 다시 금리 인상으로, 물론 0.25% 인상이지만 전환됐다는 거, 이게 미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음 주 연준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페드워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결 전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약화돼요. 물론 수치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일주일 전에 74.7, 하루 전에는 72.5, 오늘 새벽에는 70.1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는 트리거가 나오면 요게 또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인 개인적으로는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거예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요. 하지만 금리 인하까지는 정말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자, 채권 시장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 현황 보시면 6월 금리 동결 전망에도 계속 기술적 반등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자금 마련을 위해서 계속 채권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채권 시장에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금리가 빠르게 인하하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것도 지금 채권 시장에 녹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도 나스닥 시장이 13,000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한 방 이렇게 쭉 가지 않고 옆으로 찌글거리는 게 좋다 그랬죠. 여기에 테슬라발 호재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테슬라가 포드에 이어서 GM도 충전소를 함께 쓰기로 지금 계약을 했는데, 테슬라로서는 자신의 영역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선 호재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테슬라발 호재도 지금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우리 시장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테슬라발 호재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에코프로가 사모펀드로부터 자금을 한 1조 원 정도 유치할 거다, 이런 호재가 또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재료가 잘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나쁘지 않았죠. 시장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엔비디아가 쉬어갈 때 다른 빅테크들이 선전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을 테슬라가 지금은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도 비전 프로 공개 이후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그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죠. 빅테크 종목들의 흐름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이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드디어 1,300원을 깨고 환율이 1,200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올라와도 이미 박스권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 방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라서 수급에 상당히 긍정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발 호재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테슬라발 호재도 일정 부분 반영됐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강세 보이면서 자 2600에서 2700 가기 위한 자리들 계속 마련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테슬라발 호재로 2차전지 관련주들 강세, 반도체도 좋았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정 나와도 관련 종목들의 눌림목자에 찾아가면서 매매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LG이노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드디어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MR 헤드셋인 비전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모양도 나쁘지 않았고요. 사람이 쓰면 이렇게 되죠. 무엇보다도 천지는 개인적으로 과연 기존의 VR 헤드셋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호불호는 많이 갈립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치에 충족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특히 제일 기대했던 부분이 바로 증강현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가상현실 넘어서 혼합현실이란 말이 정말로 비전 프로를 통해서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단순히 뭐 영상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증강현실을 통해서 웹서핑 가능하고 뭐 문서 작업부터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웹서핑 과정 속에서도 내가 안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깥 현실 세계도 같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내용도에서 화상 채팅 관련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줌을 통해서 여러 명이서 이제 화상 채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모습, 나는 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지만 내 모습이 AI를 활용해서 아바타화하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가 그 화상 채팅을 참여하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모습이 그대로 아바타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재미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VR 쓰고 있어도 VR 안 쓴 모습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화상 채팅을 할 수 있으니까 업무상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다만 여전히 이제 배터리 관련된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충전선이 보이시죠? 이 충전선을 따라서 배터리 팩이 있으면 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충전기 꽂아서 써야 되겠죠. 그런 부분, 배터리 관련된 부분 여전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기능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부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켰다. 그리고 증강현실 분야에서 기존보다 확실하게 한 발 나아간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비전 프로 관련된 부품들의 가격 비중을 살펴보면 아이폰 때하고는 크게 다른 점은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때는 약 18.3% 정도 차지했는데 이번엔 무려 48%까지 높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시제품 나온 거는 소니 제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향후 과연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같이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카메라 부분. 비중은 12.1%로 감소했지만 가격 측면은 카메라가 14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좋아졌습니다. 비전 프로의 카메라 위치를 보시면 메인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서브 카메라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센서도 있고, 비전 프로의 안쪽을 보면 우리가 눈에 바로 접촉하는 부분도 이렇게 카메라 센서들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쪽은 아직까지는 물음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카메라 모듈 쪽을 본다면 LG노텍의 수혜가 분명히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최근에 LG노텍 관련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2분기 전망치가 적자에서 흑자로 수정했습니다. 영업이익 흑자를 계속 유지할 거다, 이런 전망치를 냈어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가면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충분히 개선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 작년도보다 전체 실적은 감소했지만 내년도에는 또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1조, 2024년도에는 1조 3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반영이 되면서 수급이 움직였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냉정하게 수급 보면서 매매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부진했던 LG노텍이 바닥에서 탈출하면서 22평선을 강하게 안착했던 장대 항복이 나왔어요. 그날이 바로 5월 8일인데 이때 이후로 금요일장까지 기관이 집중적으로 컨트롤했습니다. 평단가가 약 28만 9천 원 정도고 무려 2천억 이상을 매집을 했어요. 이미 7%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차익 실현 나와도 이상할 게 없죠. 다만 차익 실현 나올 때 적극적으로 연속적으로 큰 매물이 나오지 않고 적정하게 매물 소화하면서 눌림목이 나오면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뜨면 대차 거래가 증가하면서 공매도 부담이 늘어날 텐데 주가가 떴는데도 대차 거래는 감소하고 있어요. 공매도 부담이 그만큼 감소할 수 있죠. 일단 애플의 주가 흐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애플이 고점에서 고군절들 잘하는지 지켜보면서 애플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노텍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보죠. 최근 LG이노텍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5월 8일날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일정 부분 거래량도 만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약 1개월 정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드디어
240일 장기 이평선도 돌파해서 안착을 좀 시도하고 있죠. 다음 주부터 눌림목이 나오면 241평을 돌파했던 이 장대양봉의 시초가 부분까지 떨어진다면 21평선이 쫓아 올라와서 아마 21평선을 살짝 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망한 개인들이 물량 내놓을 수 있고 그런 시점을 노려서 매매하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추가 상승 이후에 눌림목 자리를 또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준봉을 이 장대양봉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의 평균 단가 28만 9천 원짜리 그 자리도 잘 기억하면서 그들이 연속적으로 대량 매도하지 않으면 충분히 기회가 되니까 매매할 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급이 좋아지면서 상승한다 해도 추격 매수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앞전에 엄청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2022년도에 애플카 관련해서 완급등하고 오랫동안 박스권을 만들었던 매물대입니다. 지금 같은 거래량으로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으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눌림목 자리에서만 대응해서 매매한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눌림목이 깊어져도 동사 자체에 큰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시가총액이 7조 3천억입니다. 떨어지면 더 싸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적 전망치가 올해 부진해도 1조, 내년에 1조 3천억 나온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에서는 훨씬 더 여유롭죠. 안전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면서 매매할 자리를 찾는 게 좋겠죠. 오늘자 한 줄 요약. 한 발 더 다가선 증가현실 세상.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